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교체에 대한 당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 결과 발표입니다. 먼저 이 사안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선을 통해 당선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당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경선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체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대한민국 정치사 초유의 사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5월 10일 새벽에 비상대책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서 김문수 후보를 취소하고 새벽 시간대에 1시간 동안만 한덕수 후보만 등록을 받겠다고 공고를 하고 받아서 교체하려다가 전당원 투표에서 부결돼서 큰 우리를 빚은 사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국민들과 당원들의 당에 대한 신뢰도가 지극히 저하되고 대선 패배 및 현재 당의 저조한 지지율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 저희 당무감사위원회는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반성할 점은 반성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하는 기회로 삼고자 이 당무감사에 임했습니다.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비대위원들 주장과 이런 걸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담 대상을 한 비대위원들의 진술요주 종합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원들과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권영세, 권성동 두 분이 한덕수 총리를 만나 경선 참여를 타진하였으나 한덕수 총리가 이를 고사하여 출마 의사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기대를 접었습니다. 근데 경선이 시작되자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주장하면서 상승세를 탔고 한덕수와 단일화를 통한 대선 승리를 원했던 많은 당원 의원들이 이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고 그 결과 김문수 후보가 당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5월 10일 이전에 단일화를 하겠다고 인터뷰에서 밝힌 바도 있습니다. 비대위원들의 주장에 의하면 한덕수 총리는 처음에는 경선 출마 의사가 없었는데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단일화 전략을 나오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본인의 지지도가 높게 나오니까 마음을 바꾸어 출마 의사를 갖게 된 것 같다. 많은 비대위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는 선출 이후 5월 10일 이전 단일화가 어려운 조건을 내세우면서 단일화를 하지 않을 태도를 보였고 비대위에서는 5월 10일 이전에 단일화를 절차를 밟기 위해서 전국위원회 전당대회 개최 공고를 하였습니다. 김문수 측에서는 이에 대해 당 지도부가 강제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다고 반발하면서 당무 우선권을 주장하였고 14일 토론, 15, 16일 여론조사 방안을 제안하고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등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의원들 앞에서 직접 의사를 밝혀달라는 요청을 받고 5월 9일 오전에 의원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와서 강제 단일화에는 응할 수 없으며 내가 나서서 승리하겠다고 발언하고 퇴장하였고 이에 의원들이 김문수 후보가 약속을 저버리고 단일화할 의사가 없다는 점에 당시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5월 9일 오후 김문수 측에서 제기한 가처분이 기각되었고 의원총회에서 단일화 협상 불발 시 후보 교체 권한을 비대위에 위임하는 안에 압도적인 수에 찬성이 되었고 자정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즉시 당 대선 후보 교체 절차에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5월 9일 자정 무렵 최종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자 당원 74조의 1을 근거로 김문수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대통령 후보를 재선출하는 절차를 진행하였고 비대위원들의 주장입니다. 이는 기존 당원 당규를 최대한 준수한 것이다. 다들 아시겠지만 5월 10일 새벽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1시에 42차 비대위를 열어가지고 선관위에게
후보 교체에 관한 안을 심의하도록 요청하였고 1시 반에 선관위가 열려서 이를 심의 의결하였으며 1시 45분 다시 비대위를 열어 당원 74조 2에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21대 후보자 김문수 선수를 취소하고 대통령 후보자를 재선출하는 절차를 의결하였습니다. 이 의결에 따라 새벽 2시 당 홈페이지에 후보자 등록 공고를 하였는데 접수 시간을 새벽 3시부터 4시 1시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 9분에 한덕수 후보자의 등록서를 제출받아 입당 처리하고 새벽 4시에 비대위를 열어 서류 심사 및 후보자 의결 공고를 하게 된 것이고 이를 추인받기 위하여 5월 10일 낮 시간에 전당원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비대위원들이 주장하는 후보를 교체해야 될 만한 상당한 이유 근거는 첫째,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마케팅을 통하여 선출되었음에도 선출 이후에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며 단일화 의사가 없어 당원들과의 신의를 저버려 김문수 후보로는 대선 승리가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고 두 번째, 김문수 측에서 제기한 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되어 비대위 결정에 법적 정당성이 확보되었으며 세 번째, 5월 10일 이전 단일화를 바라는 당원들의 의견이 80%가 넘었고 관련 법령상 수치를 공개할 수는 없으나 김문수, 한덕수 두 명을 대상으로 한 당원 국민 여론조사에서 한덕수 후보가 더 우세를 보였던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비대위로서는 계엄, 탄핵 등으로 매우 불리한 선거 국면에서 민주당 이재명의 집권을 막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야 했고 1%라도 더 우세한 한덕수 후보로 대통령 후보를 교체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대위 회의 당시에 상당수 비대위원들이 이례적인 절차 진행에 우려를 표시한 바 있으나 법적 검토를 마쳤고 문제없다는 이해양수 사무총장의 보고와 김문수 측의 가처분이 기각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찬성권을 던지게 되었다는 진술이 다수 있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반대하거나 기권하셨습니다. 김문수 주장대로 10일 이후에 토론회를 하고 14, 15일에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김문수 후보가 되면 되겠지만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후보가 된다면 이건 국힘 후보가 아니고 무소속 후보이기 때문에 당에서 국민의힘 당 입장에서는 선거 비용 수백억 원을 보전받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 점도 큰 요인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월 10일 새벽 시간에 후보자 공고를 하고 한덕수만을 상대로 서류를 제출받은 것은 한덕수에 대한 특혜이고 경선에서 탈락한 다른 후보들에도 공지하여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대위원들 말씀은 다른 후보들은 이미 김문수 후보에게 패배한 바 있고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만이 고려 대상이었으므로 한덕수 후보만 적수를 받은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당원 74조 2에서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선관위 심의와 비대위 결정만 있으면 후보 교체까지 할 수 있고 따라서 당헌 정규를 준수한 것인데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 전당원 투표를 추가적으로 한 것이다. 이상이 연담 대상자 비대위원님들의 주장을 종합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 건에 관한 법률적 해석과 74조의 2의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그 조항을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74조 2에 보면 우선 이게 어떻게 해서 생긴 조항인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이거는 2016년 12월 9일 날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의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님이 오셨는데 17년 2월 13일 당 명칭을 한나라당으로 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개명하면서 당헌을 개정할 때 새로 들어간 규정입니다. 즉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이 벌어질 수 있었고
이러한 경우 당원상 당권 대권 분리 조항에 따라서 대통령 후보의 경선에 출마하려는 자는 모든 선출직 당직을 대통령 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됩니다. 근데 개선이 당겨지면서 이게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에 대비해가지고 이런 1년 6개월 규정을 유동성 있게 변동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이 조항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뭘 보시냐면 그 단서에 단 대통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 후보 선관위 구성 전까지 당대표 최고위원 등을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서 내용을 보면 이 조항이 왜 들어갔는지, 무엇을 의도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당무감사의 판단으로는 동규정의 제정 경위와 문구 해석을 보자면 동조항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당원에 규정된 대통령 후보 선출 방법을 다소 수정할 수 있도록 최고위나 비대위에게 재량을 부여한 것입니다. 문맥상으로 보더라도 후보 교체가 아닌 단순한 선출 절차에 관한 것으로 국한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당원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 전당대회에서 후보 결정된 경우 경선에 참여하신 후보와 선출된 후보 사이에 국힘 후보를 최종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이를 비대위가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게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말씀드렸죠. 당원 당규상 이러한 사태는 당원 당규가 상정하고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대선 후보 전당대회는 한 정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여해서 여러 차례의 토론회, 연설에 거쳐서 후보자를 검증하고 당원들이 엄중하게 이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비대위가 경선에 불참한 후보와 선출된 후보 사이에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서 국민의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당원이 규정하거나 예상하고 있는 사항도 아니고 후보 선출 절차에 대한 74조의 이 조항을 근거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전당대회를 포함한 당원에 대한 절차를 모두 거쳐 선출된 후보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여야 합니다. 물론 그 후에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다른 당 내지 또는 다른 인물과의 단일화를 추진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선출된 후보의 판단과 의사에 따라야 되며 이는 당원 74조의 선출 후보의 당무 우선권 조항이 이걸 의미하고 있다고 봅니다. 선출된 후보의 의사에 반해서 이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종전의 대선에서도 단일화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선출된 후보 캠프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한 게 대부분이었고 특정 정당 후보가 선출되었는데 그 당 지도부의 의사에 따라서 배제되는 경우는 저희가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당대회에 거쳐서 선출된 후보는 당의 최종 후보여야 하고 더군다나 이번에 그 경선룰을 정하면서 최종 후보 2명을 해서 결선을 했었죠. 이거는 선출된 후보가 과반수 이상을 받게 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도입된 건데 그런 후보를 두고 무리하게 다른 후보를 끌어들이는 것은 이런 취지에도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 74조 2에 따른 후보 교체가 정당하다고 이걸 저희가 합리화해 준다면 앞으로 당 경선이 있을 때 대통령 경선이 있을 때 기탁금 내고 경선 거치고 힘들게 당선돼봤자 그 당시 당 지도부의 판단에 의해서 제3자로 교체하면 언제라도 교체가 가능하다는 결과입니다. 설사 기존 비대위 의견대로 74조의 2를 근거로 해서 후보 교체가 정당하다 할 수 있다 가정을 해봅시다. 하더라도 이는 선출된 후보가 사망하거나 아니면 사고 등으로 도저히 후보직이나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선출된 후보자의 동의를 얻어서나 가능한 것이지 그런 식으로 엄격하게 해석돼야 타당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 당원 당규상
전당대회를 거쳐서 선출된 후보와 당 지도부가 초빙한 다른 후보 간의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런 걸 하고 싶다면 선출된 후보의 동의가 있어야 될 거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74조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관위의 심의, 비대위의 의결, 그리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규정 자체가 선관위의 심의를 거친 거는 선관위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관위는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심판이죠. 후보 교체와 같이 특정 후보의 의사에 반해서 그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항은 중립 의무를 가지고 있는 선관위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동규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선출 제한 1년 6개월을 완화할 수 있는 그 정도 권한을 준 거지 선관위 심의를 거치고 했다는 것 자체가 선관위가 할 수 있는 범위 내 중립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범위 내 절차에 관한 거지 이것처럼 후보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을 올라가서 2층 계단으로 가지. 그러니까 선관위 심의를 거친 것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후보 교체의 이유가 될 수 없는 조항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선관위의 중립 의무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원 74조를 근거로 후보 교체를 하는 것은 당원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이고 전혀 이런 사태를 상정하지 않은 절차 완화의 조건을 가지고 적용한 것이고 당원당규의 근거가 없는 불법한 행위였다고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5월 3일부터 5월 9일까지 비대위 선관위에서 단일화 추진한 거에 대해서 평가가 있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경선에서 단일화 마케팅을 했었는데 그 선출 후에 다른 태도를 보여가지고 다수의 의원들이나 비대위 등 당 지도부가 극도의 배신감을 느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김문수 후보의 행태에 대해서는 비난받을 여지가 다분하다고 볼 여지가 있겠지만은 또 한 가지 아까 5월 10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당으로서 수백 원의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5월 3일부터 5월 9일까지 비대위 선관위가 단일화 절차를 추진했던 것은 후보자 선출에 관한 규정을 하고 만일에 단일화를 위한 시간적 제한 때문에 준비를 한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 여기까지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합니다. 5월 9일자에 김문수 후보 측에서 한 가처분이 기각됐죠. 비대위원님들은 그거를 근거로 보시는데 거기 이유를 잘 보면 그게 있습니다. 나가면 되고 우리 자유롭게 왜 있어? 미안합니다. 좀 이따 하십시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여러 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보면 이 사건 안건은 어디까지나 단일화 여론조사 실시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선거의 최종 후보자를 지명한다는 것으로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안건의 상정이 오로지 채무자 측이, 채무자라면 다 국민의힘을 얘기합니다. 국민의힘 측이 김문수의 대통령 지위를 박탈하거나 이미 후보자로 확정된 김문수로 교체하려는 목적만으로 이루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이 시점에서 당 비대위에서 한 조치가 후보 교체 목적이었으니 밝혀졌다면 동 가처분의 결과는 바뀌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건을 두고 여러 가지 밖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비대위나 선관위 당 지도부가 오해도 받고 여러 가지 말도 있었는데 경선 도중에 이미 한덕수 후보를 밀기로 했던 거 아니냐
또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용산이나 그쪽에서 뭐 얘기를 듣고 사주한 게 아니냐, 아니면 또 현 지도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어차피 선거는 힘들 것 같으니 김문수 후보를 내치고 한덕수 후보 해서 당권이나 지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비대위원님들이 다 그것도 아니라고 하시고 뭐 그거에 반대되는 자료는 뭐 저희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일화 결렬 후 5월 10일 비대위 선관위의 김문수 후보 취소 및 한덕수 후보로의 교체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비대위원들은 법원의 가처분 기각 등을 이유로 본 조치가 당원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근데 법원 가처분 결정의 취지는 5월 9일 이전까지 있었던 거에 관계입니다. 경선 종료 후 경선에서 승리한 김문수 후보자와 한덕수와의 단일화 절차가 무엇보다도 정당의 자율성을 가능한 존중해야 될 영역의 문제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단일화 노력일 뿐이지 경선에서 뽑힌 김문수 후보와 지위를 박탈하거나 교체를 시도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이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후보를 교체할 권한이 당원에 따라 비대위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거나 후보 교체의 권한에 대한 언급은 어디도 없습니다. 따라서 동가처분이 기각됐다고 해서 비대위의 당 교체가 정당성을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또한 새벽 3시하고 4시 사이에 1시간 동안만 그것도 한덕수 후보에게 미리 연락해서 서류를 준비시키고 접수시키려 한 것은 뭐 사실상 후보 교체를 비대위가 아까도 말씀드린 당원 당규 등록 없이 한 것이어서 새벽에 이렇게 한 것은 뭐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이나 당원이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사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 접수 시각에 관한 겁니다. 그 대통령 선출 규정 제26조에 보면은 후보자 등록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3조 3항에 후보자 등록 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당원 당규를 살펴본 바로는 이를 새벽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1항에 보시면 26조 1항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거는 시기, 접수 기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피리어드에 관한 문제고, 제3항의 시각에 대해서는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상식적이죠. 응? 공당에 등록부를 접수시키는데 그걸 준비도 해야 되고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근무 시간에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원 당규상 이 접수 시각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가, 비대위원들은 왜 한덕수만한테만 기회를 줬냐. 이양수 사무총장 진술에 의하더라도 미리 다 연락을 해서 서류 준비하라고 하고 준비를 시키고 있다가 다 절차하고 나서 되니까 접수하라고 해서 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대위원들은 뭐 두 분만의 단일화가 문제였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은 이미 한덕수 후보, 김문수 후보한테 다 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접수하는지 여부는 접수할 이유도 없고 그 사람들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글쎄요, 새벽 2시에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한덕수 후보 측에게만 연락해서 혼자만 서류 접수시키고 이 사람들 다 자고 있는 말이죠. 이거를 다른 후보들이나 당원들,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해서는 너무 고려를 안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또 지금 회의 시간 중에도 당무 감사위원들이 글쎄 뭐 한덕수 후보, 그러니까 이 논리를 저희 위원들은 잘 납득을 못 하세요. 왜 한덕수한테 기회를 줬는지 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비대위 측에서는 단일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단일화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고
김문수, 한덕수 양자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한덕수 후보가 앞장섰다는 점은 후보 교체의 근거도 들고 있는데, 뭐 당원들이 단일화 하는 게 좋겠다. 이거는 후보 교체가 아니잖아요. 이건 근거가 될 수 없고요. 그리고 김문수, 한덕수 간의 당원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 이거는 뭐 관련 법규상 수치를 공표할 수 없다고 그래서 비대위에서도 구두로 비공개 서약을 받고 해람을 했다는 것이고, 저희도 지금 당무감사 때문에 여기 위원들한테 좀 전에 비공개 서약을 받고 저희도 해람을 했는데, 그 수치가 한덕수 후보가 앞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한덕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를 바꿔야 되겠네 할 정도의 납득할 만한 현격한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님들 다 의견 물어볼 때도 저희 전원이 그렇게 전부가 그렇게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또 아쉬운 게 한덕수 후보는 뭐 총리는 하셨지만 뭐 토론을 하신 것도 아니고 검증을 거치신 건 아니고, 그 당시 그 시점에 여론조사가 한덕수 후보가 다소 앞섰다 하더라도 과연 한덕수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했고, 뭐 한덕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여론조사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평생 훌륭하게 관료 생활을 하셨지만 이게 관계한 정치적 맷집이 있는지, 또 상대당의 공격을 이길 만한 맷집이 있는지 그것도 좀 불확실하고, 그리고 불행하지만 뭐 개헌 관련 수사를 받으실 위험성. 근데 비대위원님들과 면담이나 각종 자료를 봐도 이런 부정적인 한덕수 후보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후보가 더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후보 교체를 단행했다는 비대위 측의 주장이 솔직히 좀 납득하기 좀 어렵고요.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뭐 일각에 여러 얘기 있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말 바꿔가지고 말 잘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좀 후보를 바꿔서 뭐 선거는 힘들 것 같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의혹까지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이런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서 이렇게 당무감사를 해야 되고, 그것보다도 많은 국민들이나 당원들한테 국민의힘이 조롱거리가 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물론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마케팅이 아니었으면 당선되기 힘들었을 걸로, 경선에서 승리하시기는 어려웠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단일화 마케팅으로 당선된 다음에 말 바꿔서 시간 끌기 하고 당지도부를 어렵게 하고, 그런 점은 비대위원들 말씀대로 잘못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결선 투표를 통해서 어쨌든 합법적으로 당선된 후보인데 의사에 반해서 후보를 강제로 교체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원당상 근거도 없고 절차도 굉장히 거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부분 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선출 이후에 단일화 여부가 문제되니까 비대위 측에서는 선관위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고, 당시 황우여 선관위원장에게 선관위원장을 더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황우여 위원장께서 고사하시고 사임하시는 바람에 부위원장인 이양수 사무총장을 비대위에서 선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부터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 대통령 후보 선출규칙 6조에 보면 선거관리위원들의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이나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여기 또 부당한이 있죠. 그런데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심판이죠. 따라서 선거관리라는 본연의 업무 성격상 심판으로서 후보 간의 중립을 지키고 선거 관리를 하고 절차를 정하고, 그게 선거관리위원회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또한 8조에 보면
재반 선거 업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 후보자 선관위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양수 선관위원장은 사무총장을 겸임하시는 관계로 당 기획조정부를 지휘해서 단일화 절차, 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후보 교체에 대한 계획이나 타임플랜 이런 걸 수립해서 비대위에서는 사무총장 자격을 보고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후보 교체 절차에 개입을 하셨어요. 더군다나 본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5월 10일 새벽 김문수 후보 취소 및 후보 교체 안건을 사무총장 자격으로 비대위에서 보고하면서 뭐 우려를 제기하는 위원님들이 좀 계셨거든요. 근데 뭐 사무총장이시니까 문제 없습니다. 당원 당규 준수한 겁니다. 그래서 비대위원들을 안심시켜가지고 본인이 비대위에서는 사무총장으로 안건을 보고해서 안건을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30분에는 선관위원장으로서 그 안건을 선관위에서 또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선관위원장으로서 이 한덕수 후보를 교체하는 절차에 주도적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 선출 규정에는 선관위 기능 규정에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당연히 이런 후보 교체에 관한 거는 규정이 없죠. 왜냐하면 선관위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선관위가 당원 당규에 정한 바와 같이 엄정 중립의 독립적 기능을 하지 않고 선관위원장이 후보 교체의 안건을 만든 사무총장을 겸임하면서 비대위와 일체가 돼서 5월 10일 새벽 서너 시간 동안 비대위 개최해서 선관위의 안건 심의를 해요. 선관위 개최되어 안건 심의하고 다시 비대위를 열어서 이를 의결하는 등 비대위가 선관위가 일체가 돼서 이 절차를 한 거는 선거관리의 본질에 굉장히 어긋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가 문제점이 이게 뭐 대선 측면 보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당원과 의원들 제가 외람됐게 저는 뭐 이제 8월 14일 임기 만료니까 떠나갈 사람이지만 외람됐게 말씀드리자면 좀 너무 당이 의원들 위주로 가고 의원들이 결정하면 당원들이 다 따라오는 식으로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그게 좀 아쉽고요. 비대위 등 당 지도부가 대선 승리라는 절대 명제 하에서 다소 절차에 무리가 있더라도 지도부가 결정하면 당원들은 당연히 이를 추인해 줄 거고 따라올 거다. 너무 쉽게 생각하신 거 아닌가. 결과 지금 뭐 비대위원장이나 선관위원장 많은 비대위원들이 지금으로 봐서는 좀 놀라운 일이지만 당시에는 이게 부결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요. 국민의힘이 자꾸 당대표 체제가 무너지고 계속 비대위 체제가 가다 보니까 과연 대선에서 후보 교체는 이 중대한 일들을 이 비대위가 한 게 맞았느냐, 설사 가능하더라도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징계양정입니다. 저희로서는 이번 사안이 당연 당규에 위반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당연 당규에 부합돼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중대한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책임을 지는 방법은 저희가 징계 신청을 해서 윤리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받아오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권당에 정당하게 선출된 후보를 당 지도부가 후보 교체하려다가 실패한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좀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징계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적용하자면 5월 10일 새벽에 참석해서 찬성표를 하신 선관위원들, 비대위원님들 다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건의 내용이나 절차, 시간 다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뭐 위원님들도 다 국회의원이거나 정치 경험이 있으시거나, 그리고 이 한밤중에 후보 교체를 해놓으면 되든 안 되든 이런 파문이 있으시라고 생각 못 하셨을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망설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대위원 두 분만 반대 내지는 두건이었습니다. 다만 참작할 사연은 결국 이 사태의 원인이 김문수 후보가 말을 바꿔가지고 단일화를 안 하려는 행동을 보인 것에 있고, 또 선관위원들이나 비대위원들, 국회의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진짜 심각한 배신감과 비판을 가져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고요. 또 단일화 성사를 기다리다가 5월 9일 자정까지 시간 다 까먹고 5월 10일 새벽 몇 시간 만에 시간에 쫓겼거든요. 근데 저는 납득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는 게, 왜 시간에 쫓겼냐 그러면 5월 10일 뭐 9시부터 5시까지 전당원 투표를 해야 되니까 그 전에 해야 돼서 이 새벽에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앞뒤가 바뀐 일이 아닌가. 그런 전당원 투표는 물론 이분들이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 추진하신 거지만 그 필수 절차는 아니거든요. 근데 좀 아쉽습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비대위원이나 선관위원들 입장에서 보자면 뭐 이양수 총장이 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 잘 검토된 거다, 일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한 거. 그 다음에 진짜 이것만이 대선 승리를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인다고 생각하셨고 믿었던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당무감사위원님들 뭐 원칙대로 가장 문제도 했지만 대다수 의견이 지금 당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너무 광범위하게 하면 그게 과연 바람직하냐, 뭐 이런 논의가 지금 방금 있었고요. 그래서 상당한 논의 끝에 이 사태에 대한, 어차피 뭐 후보 교체는 선관위 심의와 비대위의 의결로 되는 거기 때문에 징계 대상을 공권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선관위원장 임명으로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징계 양정은 뭐 여러 가지 고려가 있고 논의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뭐 당원연금 위반이 있고 또 선관위 수익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분 두 분 다 어려운 시절에 어려운 상황하고 어려운 판단하시고 진짜 선의로 하셨을 여러 점도 있지만 이 사태의 중대성으로 봐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당원당규 위반이 있다고 판단되는 날 징계를 할 수밖에 없고 임기인에 하는데 뭐 탈당 권유부터 시작해서 뭐 당원권 정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두 분 다 당원권 정지 3년으로 징계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떤 법이에요? 징계 내용 마지막에 건의하는 내용. 네. 당원권 정지 각 3년. 징계를 윤리위에 청구하신 거죠. 윤리위에서는 그걸 받아들여서 검토를 하시고. 예, 저희 당감위는 일단 조사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최종 결정은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이른바 쌍권이라고 불려서 권성동 대표 이야기도 있어요. 이에 대한 권고는 그것도 논의가 좀 있었어요. 워낙 뭐 쌍권 유명하셔서 웃겨 다니시는데, 지금 여기 구조는, 후보 교체 구조는, 지금 당신께서 한 거는 선관위의 심의, 그 다음에 비대위의 결의, 그 다음에 전당대회를 가름하는 전국위원회, 이 세 절차입니다. 근데 뭐, 정치적으로 왜 그렇게 욕을 먹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점에 대해서도 의원들하고 논의를 했는데, 그 비대위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원장이 당연직입니다. 근데 뭐 저희가 뭐 너무 여론에,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 판단으로는 이 사안에 있어서는
권성동 의원이 다른 비대위원과 달리 특별히 뭐 선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만큼 책임을 질 만한 행위를 한 적은 없다. 그런 식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양수 권성동에게는 당원권 정지 3년을 권영세. 예, 그리고 나머지 비대위원이나 선관위원에게는 경고조차 없는 겁니다. 그렇게 바람직하겠습니까? 그거는 뭐 제 권한으로 당검사의 권한으로 부분만 책임을 묻는 걸로 했습니다. 그 3년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그 시간을 좀 기준은 뭔가요? 지금 당원권 정지는 규정 보시면 알겠지만 1개월부터 3년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논의할 때 탈당 권유냐 당원권 정지냐를 가지고 논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해보면 저희나 저희 전에 당감위에서 이렇게 징계 청구 당원권 정지를 할 때 기간을 정하는 경우도 있고 기간을 정하지 않고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1개월부터 3년은 차이가 크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기간을 안 정하고 하는 거는 당감사위원으로서 좀 책임도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일단 사안의 엄중함으로 봐서 1개월하고 3년 중에 제일 중요한 3년을 걸라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견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 안장일 씨로. 예. 몇 분이시죠? 위원이 7명인데 한 분 안 나오시고 6명. 일종의 그 기조국에서 회의록 제출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으셨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좀 늦어졌는데요. 제가 화요일 날 받았어요. 이번 주 화요일. 예, 그래서 뭐 검토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 지적하신 게 이제 김문수 후보의 이른바 말바꾸기 논란인데 이에 대해서도 따로 조치는 안 하시나요? 그 단일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거에 대한 당원 당규상 처벌 규정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그거는 넘어가긴 했습니다.